안녕하세요. 뚱치 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35번째 영화입니다. 뒤에 보면 엄청난 그 배가 보이고요. 베티 데이비스라는 이름이 보이네요. 그 뒤에 이름은 폴 헌라이드입니다. 오늘 영화는 1942년 영화고요. 얼빙 하퍼 래퍼라는 분의 영화입니다. 이분은 영국 분으로 해서 그 미국 헐리우드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영화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 베티 데이비스하고 그 여러 가지 합이 좋았던 것 같아요. 원래 이 영화의 감독으로 내정돼 있었던 사람은 마이클 커티스였는데 그분이 이제 이 영화를 하기를 원치 않았고요. 이 영화는 그 여성 소설가 그죠? 올리브 프루티의 원작을 캐시 로빈슨이 해서 만든 영화고요. 거의 수작 중에 수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베티 데이비스가 나오고요. 폴 헌라이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클로드 레인스, 글래디스 쿠퍼 상당히 대단한 배우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기 이제 맨 위에 글씨로 써놓은 거 있죠. 그게 이 영화의 제목을 얘기합니다. 월터 휘트만의 시에서 나온 건데, Now Voyager sail thou forth to see and find. 자, 항해자여, 앞으로 항해하라. 구하고 찾기 위해. 여기서 정신과 의사가 이제 얘기를 해줘요. 누구한테? 이 베티 데이비스가 분한 샤를롯 베일이라는 역. 아주 그 40대의 늙은 노처녀고요. 모든 결정을 엄마가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스턴의 상류층 집안이긴 해요. 아주 부유하고. 그런데 엄마 역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글래디스 쿠퍼인데요. 조만간에 또 보게 될 겁니다. 엄청난 연기를 보여주고요. 글래디스 쿠퍼는 완전히 폭군, 전제 군주 같은 집안의 어른이고 남편은 이미 사별을 한 거죠. 그리고 아들 셋은 이제 다 출가를 시켜서 나이가 지긋하겠죠. 그래서 아주 늦은 나이에 40세 나이에 이제 샤를롯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샤를롯이 지금 40이 됐으니까 거의 80세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샤를롯을 위해서 모든 결정을 다 내립니다. 뭐 하나까지. 그러니까 샤를롯이 그 남편을 대체해서 본인의 뭐 하인이자 친구이자 뭐 본인의 모든 장난감인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베티 데이비스가 그 신경쇠약에 극단적인 부분까지 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걸 보다 못한 새언니가 몰래 뉴욕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정신과 의사를 모십니다. 그 의사가 바로 그 클로드 레인이라는 어마어마한 배우죠. 알프레드 히치콕의 노토리어스에서 엄청난 연기를 보여줬던 그 영국의 성격파 배우입니다. 그 사람을 이제 불러온 거죠. 그래서 그 마담 베일, 여기에 그 주인, 여주인한테 그 글래디스 쿠퍼가 분한 베티 데이비스 엄마죠. 한때 절대 그 정신과 의사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자키스 씨라고 얘기하라 하면서 이제 불러옵니다. 2층, 3층에 있는 우리의 주인공 베티 데이비스가 분한 샤를롯 베이를 불러옵니다. 근데 이제 첫 대면부터 바로 얘기합니다. 너가 뭐 문제가 많아서 자키스 박사님이 오셨다, 정신과. 그러니까 옆에 또 깜짝 놀래죠. 아니, 이런 거는 바로 얘기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좀 전까지 그걸 제발, 좀 감춰달라고 그 새언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바로 그냥 묵살하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봐도 이제 어떤 분위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화에서 어떤 영화냐면 베티 데이비스라는 그 완전히 그 스스로의 판단까지 불과한 어머니에 종속돼 있는 그런 베티 데이비스가 그 자키스 박사를 만나서 새로운 가능성이 펼쳐지는 거죠. 그 요양원에서 뭐 몇 달을 보내면서 정상이 돼서 그거로만 이제 치료가 끝나진 않겠죠. 그때 그 항해를 가기를 제안합니다. 자키스 박사가. 그래서 거기에 원래 그 가기로 했던 한 여인 그 명단 대신에 그 여행에 참가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여행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폴
헨레이드를 만납니다. 폴 헨레이드는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 카사블랑카 영화에서 잉글리드 버그만 남편 기억하십니까? 빅터 라즐로 바로 그 배역이에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캐롤 리드 감독의 영화 기억하세요? 심야의 추적자. 또 다른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뮌헨으로 가는 밤 열차. 거기에서도 영화에 나왔던 배우입니다. 원래 오스트리아 출신이고요. 아주 베티 데이비스하고 여러 가지 또 합이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개인 감독으로 또 할 때 베티 데이비스하고 서로 우정을 이어갔던 그런 어떤 배우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자체는 음악 그 어빙 래퍼고요. 그 감독은. 그리고 음악은 그 유명한 막스 스타이너가 음악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 안에 음악 전체가 상당히 좋고요. 여기서 이제 클래식 음악은 그 차이콥스키의 6번 교향곡 비창이 나옵니다. 따라라리라라라라라라 따리라라라라라리리 따리라라라라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나와서 제일 모두가 좋아하는 부분이죠. 1악장 2주제 그죠? 그 음악이 나오고 그리고 이 촬영은 누가 했냐면 솔 폴리토라는 촬영 감독이 했는데 예전에 보면 살인 전화 기억하세요? 살인 전화 그 바바라 스탠윙 나왔던 그 살인 전화도 이분이 이제 촬영을 했고요. 마이클 커티스 감독하고 아주 많이 했어요. 원래 이 영화 마이클 커티스 감독이 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맡겨졌는데 본인이 안 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어쨌든 마이클 커티스하고 가장 작업을 많이 했던 솔 볼리토 촬영 감독이 이 영화를 맡습니다. 프랑크 카프라하고 프리츠 랑하고도 많이 작업을 해요. 그리고 음악, 그리고 촬영 다 했네요. 이제 베티 데이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마디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어떤 배우예요? 엄청나고 강렬하고 그 안에 개성이 어마어마한 배우입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상 최다 연속 후보 지명 기록도 보유하고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배우죠. 미모가 출중한 미모라기보다 개성파 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티 데이비스 아이스로도 유명하죠. 그 눈빛, 그 눈으로서 눈매로 상당히 유명한 배우죠. 어떻게 보면 존 크로포드와 함께 서로 애증의 관계도 있었지만 당시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가장 좀 기센 그러면서도 그 정도의 그 역할을 했던 어마어마한 두 여장부들인 거죠. 그 베티 데이비스의 영화 제가 좀 다뤄볼까 싶어요. 그냥 워낙 연기력 자체도 좋고 좋은 영화도 많습니다. 뭐 이런 영화도 있고요. 인간의 굴레, 레슬리 하워드하고 나왔던 그리고 제일 유명한 영화는 제일 뒤에 50년대에 나왔던 거죠. 이브의 모든 것 너무 유명하죠. 예전에 EBS도 많이 했죠. 조셉 맨키비치 감독의 역작 중에 역작입니다. 여기서도 누구 나와요? 베티 데이비스, 앤 박스터, 그 다음에 누구 나옵니까? 조지 샌더스. 조지 샌더스가 안 나오는 영화가 없네요. 저가 이렇게 할 때는 진짜 제임스 메이슨하고 조지 샌더스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빙 래퍼 감독의 또 다른 영화로서 엄청 유명한 영화죠. 제즈벨. 저 이것도 다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가 또 다루고 싶은 영화가 바로 The Letter 편지. 편지에 관련되는 영화가 많아요. 뭐 세부인에게 보내는 편지, 뭐 미제 여인에게서 온 편지, 저번에 바람에 쓴 편지, 뭐 영화에서 편지가 어떻게 보면 단골 주제가 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편지가 하나에서 하나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니까 일종의 보면 전해지고 하는 거니까 일종의 감정의 전달하는 영화하고 비슷한 맥락이겠죠.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오늘의 영화는 1942년 얼빙 래퍼 감독의 바로 이 영화입니다. Now Voyager. 잘 안 보이시죠? 여기 Now Voyager. 어떤 영화인지 한번 볼까요? 줄거리. 네.
자, Now Voyager의 주인공은 보스턴 상류 집안의 노처녀인 샬롯 베일이다. 그리고 그 엄마가 폭군인 거죠. 베일, 마담 베일. 30년간 시달리던 엄마 밑에서 영화가 시작할 무렵엔 마음고생이 선을 넘어 심각한 신경쇠약을 일으키고 만다. 이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새언니가 정신과 의사를 불러와서 정신과 그 요양원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추천을 하게 되는 거죠. 저 배를 타라고. 그래서 항해를 시작하고, 항해에서 제리 듀란스라는 그 유부남이죠. 유부남을 만나죠. 유부남을 만나서 사랑을 어떻게 보면 키우는 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재발견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딸 중에 막내딸이 있는데, 막내딸이 그 본인의 어린 시절하고 비슷합니다. 엄마는 어마어마하게 그 막내딸을 증오하는 거죠. 왜냐하면 재정적으로 열심히 그 제리 듀란스는 건축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여유가 있지 못해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 경제적인 부분을 엄청나게 뭐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뜻하지 않게 막내 딸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와이프가 헌신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에 대한 중호가 낳기를 원치 않았는데 중호가 있고, 그 반면에 그 남자 제리는 아버지죠. 아버지는 너무 그 딸을 아낍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엄마한테 더 질투심을 유발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는 결국은 우리의 주인공인 샬롯이 추천한 그 제키스 박사의 그 요양원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우리의 주인공인 샬롯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본인이 사랑하는 제리의 그 아이가. 그래서 이제 이어지면서 결말로 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제키 스막사와 그리고 제리를 만나면서 본인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걸 이제 현재 똑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자기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리의 딸한테 어, 그런 어떤 뭐랄까 기회를 되돌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수작이고요. 특히나 보면 그 마담 베일, 글래디스 쿠퍼하고 베티 데이비스의 서로 그 엄마와 딸의 그 주고받는 연기가 엄청납니다. 그것만 해도 이 영화는 그 볼거리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다시 그 새롭게 변모하고 나서는 중간에 약혼까지 하죠. 보스턴의 제일 상류층 집안의 이혼남이면서 지금 장성한 아이 둘을 갖고 있는 리빙스턴하고 엘리엇 리빙스턴하고, 그래서 그 거의 결혼까지 잘 가는데 그 과정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우연히 파티에 가서 그 비창을 듣는 콘서트에 들어가기 전 그 파티에서 바로 그 제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동요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영화는 크게 보면 전반부는 그 현재 샤를롯이 처한 그런 어려운 상황, 그리고 중반부는 이제 항해를 통해서 그 제리와 만나서 사랑을 키워가는 장면, 그리고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장면, 마지막은 이제 그 다시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와 겪는 그런 갈등과 그 위의 사건, 그리고 요양원으로 다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제리의 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결말로 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네, 보시면 클로드 레인스, 글래디스 쿠퍼, 그리고 뭐 보니타 그란빌은 누구냐 하면 거기서 준이라고 나오는 자기 새언니의 딸이죠.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 네, 한번 가볼게요. 막스 다이너. 제일 처음에 첫 장면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네, 이렇게 비가 내리고 베일이라는 가문 위에 어떻게 보면 비가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첫 장면이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는 베일이라는 가문 안에 어떻게 보면 진짜 단순한 해석으로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어때요? 완치 전제 군주가 내려와서 하인들이 정렬하듯 그렇게 움직입니다. 누가 나옵니까? 바로 우리의 그 글래디스 쿠퍼. 여기에 이제 마담 베일이 내려오는 겁니다. 베일, 그 면사포 베일. 그래서 여기 놓지 마라 해서 전제적인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게 바로 자키스 박사인 거죠. 정신과. 그래서 여기 아주 그 어떤 느낌으로 앉아 있습니까? 아주 권위적인 느낌으로. 그리고 이 집 자체 되게 아름다워요. 공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촬영을 이어가고 옆에서 어떻게 중심이 돼서 그 주위에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다가가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마담 베일의 권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상아에다가 뭘 이렇게 두드려서 깎는 조각하는 작업을 하고 그 담배 재떨이에 있는 담배 재떨이를 버리고 그 위에 종이로 덮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거죠. 첫 대면이죠. 아주 궁금하죠. 처음에 이제 나중에 변화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 어떤 느낌인지 그러면서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 장면에서 이제 그 이 사람이 이 딸인 샤를롯이 어떤 인물이라는 그 배경 설명이 이어집니다. 누구의 입으로? 엄마의 입으로. 네, 어릴 때 모든 결정을 내가 해줬어요. 하면서 항상 그 결정은 옳은 결정이다 하고 이런 과정에서 자랐구나. 엄마의 고마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렇게 내려옵니다. 베티 데이비스가 어쩔 줄을 모르죠. 근데 여기서에서 어리둥절해서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박사님이 오셨는데 예의도 없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정신과 박사의 이름을 박사님이라고 불러버렸어요. 의사. 그리고 계속 압박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어쩔 줄을 모르죠. 그리고 엄마의 모욕에 저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집이 어마어마하게 그 보스턴 스타일의 이런 집이 아름답군요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안에 갇혀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기가 나의 태어난 방이고 그리고 한 층을 더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어때요? 그러니까 두 번째 층 맨 위 공간에 은밀한 공간에 자기의 그 세상을 틀고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갈 때도 키를 갖고 있고 들어가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자기 그 은밀한 사생활이 보호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계속 자키스 박사는 아주 긍정적으로 같이 받아가면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작품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서 관심을 표명합니다. 엄청난 작품이다. 나 이거 가져도 되지 않냐.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둘의 관계는 이제 대화가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런 조각을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가장 본인이 많이 그걸 하는 일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당신이 가장 섬세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키스 박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나 가지라고
그런데 종이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때 옆에 보니까 그 휴지에 덮여져 있는 담배꽁초를 발견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감정이 이제 치솟는 거죠. 어떻게 이제 흥분을 합니다. It was only the box that reminded me. How very perceiving you are, Doctor. How very right you are. And see, I was just about to hide this album. You know, you really should read it. It's a shame for you to come all the way up here and miss your amusement. Read it, Doctor. 그러면서 스스로 약간 자조적인 부분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내 비밀 다 보고 싶은 거죠. 저 앨범을 보세요. 이때 다 나와 있으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밖은 비가 내리고 The 있습니다. intimate 그러면서 과거의 그 유일한 일화 하나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20살인데 엄마랑 같이 여행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때가 이제 유일하게 20세 때로 플래시백 된 겁니다. 그 항해하는 와중에 거기에서 항해팀의 한 명하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엄마를 몰래 따돌려서 모든 책, 무슨 책을 읽고 있냐. 그러니까 무선 부호에 대한 책을 읽는데 그 책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여기 이 배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아까 그 장교였겠죠. 그 선물을 줬다니까 약간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경 써라 하고 그리고 엄마하고 외출하기로 했는데 외출했다고 해놓고는 이제 딴 데 간 거죠. 어디에 가냐면 그 배 안에 숨어서 미래를 하고 그랬던 겁니다. 함장하고 엄마가 찾아내서 disposition. 이렇게 발견한 거죠. I don't care. 그런데 그 뭐라고 하냐면 그 사건에서 저 남자가 결혼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함장 빨리 저 사람을 배에서 이런 거를 갖다 하게 하는 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합니다. I don't care. 나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처음으로 반항을 한 거예요. 근데 반항의 결과가 My moment.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20살의 그 첫 반항이었고 그 다음에는 20년을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Last long as you can. 등을 지고 어때요? 저 비가 바로 눈물이겠죠. She's not. And you were talking.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저 좀 도와주세요. Walk in the room. 그런데 나 도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I'll go ahead.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나 도울 수 없다고 하면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당신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 More completely.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무 지금 심각한 상태다. Having a 그리고 child. 당신 때문에 모든 게 망쳐진 거다 하면서 보고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이 준이라고 조카거든요. 조카가 와서 여기서 결정적인 이제 한 방을 하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준한테는 고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 그 아까 그 상하 조각한 상자 그걸 준 거 보고 이걸 얼마나 아끼는데 혹시 너 좋아하냐 이 사람?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 놀리는 게 그렇게 재밌어 하면서 이제 Having one now. 광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양원으로 가게 되는 거죠. I suggest a few weeks. 네. 아닙니다. 네, 요양원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퇴원할 때가 거의 된 거예요. Contemplation of going home has struck her pretty hard. 그래서 지금 잘 지내고 있고 너무 상태가 좋다. Yes, that's what it says. Lisa, this is Miss Trask. This is Vale. How do you do? Miss Trask is chief of my police. 예, 이분도 계속 이제 나올 겁니다. 저분의 이름이 트라스크 부인이고요. 여기서 이제 간호 담당을 하는 분이고요. Well, my time for pleasure is just about up. I thought I'd show Lisa around the place a little.
지금 전해준 게 바로 이게 당신한테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 월터 휘트만의 시를 내가 찾는 비밀의 땅을 향해서 보이저는 그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읽어준 부분이죠. 그래서 항해를 시작했는데, 자, 항해자여, 앞으로 항해하라. 구하고 찾기 위해. 이 영화의 제목입니다. Now Voyage예요. 거기서 따온 거예요. 월터 휘트만의 시를 주면서 이제 당신은 항해를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이 영화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일단 끊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의 주인공 베티 데이비스가 분한 샤를록 베일이 변했나를 2부에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